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양복을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무슨 특별한 일 있으세요? 뭐 특별한 일은 없는데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저를 소개하는 차례이기 때문에 한번 입어봤습니다. 예, 아, 네. 그러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지금 현재 휴직하고 대학원에서 교육공학 전공을 하고 있는 이웅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찰나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또 연구자이자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관심이 있는 또 교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 근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시다가 AI 교육에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해요. 예. 저도 이제 뭐 초등교사 하면은 보통 대부분 문과생이니까요. 저도 코딩의 코자도 모르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컴맹이라 불릴 정도로 대학교 때는 그렇게 컴퓨터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이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교사로 생활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엔 인공지능이 막 지금처럼 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차츰 붐이 일었지만 근데 그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영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이어나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흥미가 생겼어요. 근데 당장은 교육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겠다 보다는 이제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배워서 어떻게 이걸 어디에 접목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던 찰나에 이제 이게 조금 몸에 익으니까 교육 분야에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AI 교육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저는 되게 궁금하기도 한 게, 아직 소프트웨어 교육이 탁 정착이 완벽하게 된 건 또 아니고, 일선에서 아직 소프트웨어 교육을 그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이 완벽히 손에 익으셨을까? 아직 그러기 전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AI 교육이 또 갑자기 붐이 확 일었단 말이에요. 이 인공지능 교육이 과연 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연관 지어서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이유라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자체, 저는 이제 여러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AI 교육만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고, 이제 AI든 소프트웨어든 결국 어떤 툴이잖아요. 이 툴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건데, 근데 AI만 안다고 해서 AI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의 기본을 안 다음에 이걸 결국은 현실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면은 결국 그건 소프트웨어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일정 부분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컴퓨터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 AI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개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 어떤 도구든 간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준다는 목적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배워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걸 쓰게 하기 위함? 그게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요? 예. 음,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실상 지금 의미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분리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AI 뭐 관련해서 뭐 개발자,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이렇게 뭔가 AI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구현하는 사람이 있고, 단순히 도구로서 이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후자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뭐, 둘 다 의미가 있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거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교수 입장이라면, 혹은 연구자 입장이라면, 이거 자체 AI에, 뭐, 연구자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제 연구자라고 가정했으면은 좀 더 연구 분야, AI를 어떻게 하면 성능을 끌어올릴까? 아니면은 AI를 어떻게 하면 뭐 더 뭐 다양하게 뭐 만들어 볼까? 파라미터를 수정할까? 이런 거에 집중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교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알면 좋지만 이제 인생은 짧잖아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알고 그 다음에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활용한다는 그게 이제 단순히 적용한다고 해서 그냥 AI 가져와 가지고 교육에 적용한다고 해서 그게 활용된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활용하는 것도 이제 활용의 전문가인 또 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네. 이제 조금씩 감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 클래스가 AI 교육,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제목도 되게 도발적이에요. 근데 이 클래스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는지, 좀 이렇게 정말 모른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설명을 좀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요즘 시중에도 이제 AI 교육과 관련된 어떤 교육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패스트, 뭐 어쩌고랑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예,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걸 들으면서 느낀 게 약간 그런 것들은 전부 개발자를 위한 어떤 AI 교육이더라고요. 근데 교사가 어떤 프로그래머나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그걸 알려주거나 혹은 그걸 활용해서 어떤 교육적인 목적의 앱을 만들거나 간단하게 그 정도까지 집중할 수 있지만 뭔가 그걸 상업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클래스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두 가지 목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교사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AI 교육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소양, AI 리터러시 이런 걸 조금 가르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좀 알려준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꼭 필요한 것만 어느 정도 알면은 이걸 네. 교육에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쉽게 좀 재밌게 알려드리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고 AI 교육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 강의보다는 다른 강의를 더 들어야겠지만 이게 마중물적인 강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코딩을 모르시는 분부터 배울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했습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한번 프리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초 개념을 좀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주로 실습 위주로 강의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티처블 머신은 구글에서 만든 어떤 툴이 있어요. 그 티처블 머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3회차에서는 이제 머신러닝 포키즈라는 이제 스크래치 기반의 어떤 인공지능을 머신러닝을 배울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실습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고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4회차에는 이제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어떤 교육을 진행을 한 번 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할 거고 다음 5회차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텍스트로 어떤 코딩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나아가는데 먼저 구글 시트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거예요. 구글 시트라는 거는 엑셀과 같습니다. 웹상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엑셀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파이썬 기초와 어떤 데이터 분석을 소개를 할 텐데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텍스트 코딩 인 파이썬 이걸 배우면서 데이터 분석을 조금 이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 7회차에는 이제 파이썬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 실습을 조금 하고 마지막에는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 파이썬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일단 교육을 위주로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기초적인 교육을 위주로 하는데 수강생들 분들의 이제 어떤 열이나 어떤 실력 향상이나 뭐 추가적인 니즈나 이런 거에 따라서 더 고급 과정을 좀 지도하거나 아니 부족한 부분은 좀 뭐 보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선생님, 이게 정말 과정이 만만치 않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티처블 머신도 재밌을 것 같고, 머신 러닝 for kids. 저도 선생님 통해서 그것들을 접해보니까, 거기까지는 되게 쉽고 재밌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절반이 파이썬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 이게 그냥 커리큘럼만 보고서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지레 겁먹고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클래스를 하기 위해서 혹시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거 꼭 한번 짚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사전 지식이.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기초적으로 컴퓨터는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뭐 구글 아이디나 이런 거 만드실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예. 그리고 뭐 영어 타자 치실 수 있을 정도면 되시고.
그 이상은 그렇게 큰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컴퓨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러면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학원에서, 혹은 지금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몇 번 지도를 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 대학원에서도 이제 문과생들에 대해서, 아무리 뭐 서울대에 있어도 학부생들도 문과생이면은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졸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니즈가 생겨서 그걸 지도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짜서 몇 번 워크샵을 진행을 계속 했습니다. 2018년부터 계속 실시를 했는데, 거기서 얻은 이제 또 교훈이 이제 파이썬을 처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어디까지 가르칠 수 있냐, 어디부터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연구 주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경험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또 공부를 해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아무리 아예 컴퓨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파이썬까지 이렇게 배워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2년 전부터 그런 어떤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사전 지식 전혀 없는 문과생들 대상으로 충분히 해보시면서 얻은 결론이시군요. 이게 사전 지식 네,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 정말 따라오기 어려운 분들이라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할 수 있다. 이것만큼은 꼭 해드릴 수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건 해보고 싶은 건데 실습만으로도 또 부족한 것 같아요. 수업에서 하는 건 결국 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더라도 그거는 강사나 교수자가 학습자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분이 핀란드에 계신 그 로봇 개발자예요. 예. 근데 이분이랑 같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서로 각자 막 올린 거예요. 이렇게 오늘 뭐 음, 했어요.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돼요? 몰라요? 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페어링 방법 유튜브 찾아서 링크 걸어주시고 공지로. 이제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네요. 혹시 저런 게시판 기능이 있어야 그런 걸 네.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끝까지 충실히 이제 하시면 참가자분들은 어떤 것들을 얻게 될까요? 결과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이제 일단 학습자는 교사라고 가정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일반인 학습자도 있겠지만 교사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그럼 교사가 이걸 배웠을 때 어떻게 이걸 왜 배우냐 했을 때는 저는 이제 교사의 니즈는 이걸 이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초등학교 학습자 혹은 아주 뭐 중학교 정도의 학습자에게 인공지능을 한번 알려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게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교사 개인의 또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배운다는 거는 어떤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배운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건 마중물 같은 강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배우게 되면은 파이썬에 대해서 어떤 기초를 알고 데이터 분석이 뭔지 한번 익혀본 다음에 약간 겁을 없애주는 강의인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약간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이 내가 못 배우는 게 아니고 나도 한 번쯤 해볼 수 있겠구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물론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잘하려면 당연히. 근데 그런 겁을 좀 없애줘서 입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강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가하시는 분들 이제 뭐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예, 막 설레이기도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드실 것 같은데 참여하시는 분들께 미리 드리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음, 참가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저 또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뭐 교사로서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가 돼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제 나의 어떤, 소양이라고 하죠. 인공지능 소양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소양을 좀 기르기 위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바쁘신데 양복까지 딱 차려입으시고 이렇게 네. 미라클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우리 클래스에서 풀어놓아 주실 거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래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